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 SK, 현대, LG 이런 제조업에서 많은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 혹시나 대규모 정리 해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침체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네. 전고점을 돌파한 곳들은 나중에 하락장이 오고 또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장이 오면은 또 금방 고점을 회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는데, 또 하나 이슈는 하락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또 기다릴까 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둘 다 따져봤을 때는 저는 그냥 괜찮은 걸 사두고,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은 상급지 갈아타게 하는 게 그 전략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투자자로 활동도 하시고 또 이제 작가 활동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송희구 작가님 모시고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제가 작가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작가님이시고, 그리고 뭐 부동산 관련된 책을 쓰시는 게 아니라 뭐 소설, 뭐 지금 뭐 웹툰 쪽도 막 하고 계시고, 네. 뭐 드라마도 하고 계시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뭐 있다면 작가가 왜 부동산 얘기해?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작가는 이제 직업이고 투자는 또 투자대로 맞아요.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원래 회사원이었는데 네. 회사원 생활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그 회사원에서 작가로 바뀌고 부동산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것도 계약도 하나 하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거를 쭉 이제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황이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올라간다고 해서 단순히 야 올라간다, 뭐 내려간다고 해서 막 내려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약간 좀 한 발 더 앞에 미래를 좀 보면서 좀 판단을 좀 하실 텐데, 지금 어쨌든 막 올라가다가 주춤은 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네. 호가는 낮지는 않아요. 집주인들이 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네. 올해 초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나? 이런 분위기라서 지금 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가가 높은 상태로 그냥 매물은 이제 쌓여가고 있는 네. 상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매물만이 늘어나니까 이제 집값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거죠. 그쵸, 상황이 다르죠. 뭐 매물이 늘어나건 줄어들거는 그거는 상관없고, 집주인들이 얼마나 급한지 안 급한지, 그리고 네. 매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고 싶은지 안 사고 싶은지, 그런 가격 저항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지금 매수자 입장에서는 약간 사기가 꺼려지는 거고, 팔고자 하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나 지금 팔 이유가 없는데 라고 네. 해서 안 팔아서 거래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제 궁금함이 생기실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이 집을 판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뭐 돈이 필요하거나 뭐 이래서 파는 걸 텐데 급하지 않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팔고 나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 팔고 나서 할 게 없어요. 어, 네, 그래도 예를 들면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네. 상급지가 지금은 더 많이 반등했거든요. 음. 그래서 상급지는 반등해버렸으니까 나는 지금 팔면은 약간 손해 같네, 이런 느낌이라서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갈라고 봤더니 네. 갈 때가 더 많이 올랐으니까 네. 나도 많이 받고 팔아야 되겠다. 맞아요. 아니면 안 팔래. 이런 생각이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막 세금도 많이 내고 막 이래가지고 막 팔아야 되네, 만에 뭐 이자도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인가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좀 고가의 주택은 아무래도 종부세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게 종부세 좀 많이 내시던 분들은 정리를 많이 했어요. 네. 몇 년 전부터. 그 종부세도 많이 내려갔어요. 네, 맞아요. 내려가기도. 네. 어. 그래서 뭐 세금 이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나 뭐 이런 것들도 어쨌든 좀 내려가고 좀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팔 생각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도 없다고 봐야 될까? 이제 1주택이나 이런 분들이 아예 팔아버리고 네. 무주택으로 가려고 하시는 수요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요즘에 좀 별로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거래가 안 되는 것들, 이거 네.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실수로 매수하신 분들은 그런 수요가 있는데, 요즘 약간 시장 전반적으로 네. 매수자 분들이 약간
더 한층 똑똑해졌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뭐 네. 그런 것들은 잘 안 사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아예 외면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아예 안 팔리고 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예 무주택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래 이게 좀 안 좋으니까 정리하고 나도 조금 더 좋은 데로 가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니까 네. 호가는 높고 네, 매수는 안 되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일종의 대치 상태인데 네. 이 대치 상태가 언제까지 좀 갈 거라고 보세요? 한 몇 개월간은 갈 것 같아요. 그러고선 또 방향이 정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조용한 시장이 저는 오히려 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도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떤 사정에 의해서. 네, 그러면은 또 그때 금매들이 나오게 되다 보면은 또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막 그렇게 뜨거울 때보다는 부동산에 별로 사람 없을 때가 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게 뭐랄까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대치 상태로 된 이유는 네. 대출을 이제 어쨌든 막기도 하고 뭐 규제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막 금리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살 수 있는 돈이 좀 줄어드니까 네. 투자금 개념으로 봤을 때 뭐 줄어들기 때문에 못 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거는 알겠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대출을 뭐 5천만 원 1억 안 해주는데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신용대출을 뭐 더 받든지 네. 뭐 부모님한테 뭐 빌려서라도 차라리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일단 매수자분들이 가장 꺼리는 거는 올해 초 대비 몇 천에서 몇 억이 올랐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것만 사실은 해결되면은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대출은 뭐 이금융권에서는 아직도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대출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자 단지 좀 가격의 더 저항선, 과거의 고점을 돌파했다, 거의 가까이 왔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은 뭐 다른 거를 이용하면 뭐 네. DSR 뭐 50% 해준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대출 규제 한번 또 세게 하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분 맞아요. 그리고 아직 호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야, 이 상황에서 내가 최고가 찍고 들어가야 돼? 신고가 내가 찍어야 돼?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대치하다 보면은 집주인들이 포기를 하든 매수자들이 그냥 올려주고 사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후자일 거라고 보십니까? 버티다가 매수자들이 올려주고 살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실업률에 따라 좀 달린 것 같아요. 실업률.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기업들 있잖아요. 네. 뭐 삼성, SK, 현대, LG 이런 제조업에서 많은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 혹시나 대규모 정리 해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네. 저는 그때는 침체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래도 저희 영상들 댓글에 이제 장문으로 막 써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뭐 지금 뭐 KT 명예퇴직중 뭐 SK 뭐 하면서 뭐 이렇게 구조조정 리스트를 막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나라가 심각하다. 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 다 구조조정 하는데 집 사가지고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구조조정 당하는 게 매수세가 이제 확 줄어든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매수세 자체가 줄어들고 네. 그렇게 되면은 매수 심리가 거의 끊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세가도 내려가게 되고 매매가도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락기가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될 건지 네. 안 될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런 뉴스는 항상 있어 왔고 네. 그리고 또 있어 왔는데 또 이런 위기라는 것은 갑자기 오기 때문에 정말 뭐 삼성전자에서 뭐 5만 명 해고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게 흘러 이런 밑에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로 다 퍼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위기가 맞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도 있고 뭐 이러니까 네. 조금 기다려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말은 정리하면은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좀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저라면 그냥 삽니다, 저는. 샀는데 구조조정 막 시작해.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골치 아플 수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네. 10억짜리를 샀는데 네. 15억짜리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요. 몇 년 뒤에. 네. 그러면은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이게 5억 차이였던 게 한 3억짜리로 줄어요. 네. 네, 그럼 그때 상급지 갈아타기 하면 돼요. 혹시나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상급지로 갈아타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나도 1억 손해 보지만 나보다 더 좋은 집 가지고 있는 애들은 2억을 손해 보기 때문에 맞아요. 그 갭은 오히려 줄어든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아니 그럼 빠질 것 같으면 안 사고 그냥 10억 잘 지키고 있다가 네. 위에 애들이 내려오면 그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못 사요. 왜 못 삽니까? 더 내려갈까봐 못 아, 사요. 그때 되면은 잘 됐다 더 내려가야 된다. 네. 라고 생각하면서 못 산다.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네. 이때가 단기적 저점이었는데 네. 이때 못 사신 분들은 앞으로도 못 삽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사고 네. 이렇게 상급지 갈아타기 하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점은 사실 분위기 살벌했잖아요. 그때. 살벌했죠. 살벌했고 정말 그때 더 빠진다라는 게 엄청나게 다들 뭐 동의를 막 하고 있는 상태였고 막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막 금리도 어쨌든 막 뭐 불안불안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못 샀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도 못 산다라고 얘기하면 약간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잖아요. 아,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 버렸는데 네. 올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산다라는 게 솔직히 쉽진 않은 쉽지 마음이잖아요. 않죠. 쉽지 않죠. 그러면은 떨어질 걸 각오하고도 사야 된다. 네. 이럴 때는 네. 그럴 만한 기회다라고 오히려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고점을 회복을 많이 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 네. 전 고점을 돌파한 곳들은 나중에 하락장이 오고 또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장이 오면은 또 금방 고점을 회복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는데 또 하나 이슈는 하락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네, 그게 또 기다릴까 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래서 그런 것들을 둘 다 따져봤을 때는 저는 그냥 괜찮은 걸 사두고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은 상급지 갈아타기 하는 게 그 전략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전략일 것 같은데 전고점을 뚫어버린 말 그대로 막 달리고 있다가 잠깐 멈춘 거를 살지. 네. 그건 이제 가격은 좀 비싸지만 네.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 애들은 아직 그렇게 막 전고점 못 뚫은 애들도 많으니까 네. 얘네들 차례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2군 그룹 애들을 이제 사는 거죠. 약간 그 신인 네.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루키들을 사는 거지. 네. 약간 이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됐던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이라고 보면 그래도 이제 주전 선수들을 사야 됩니까? 그래도 막 연봉 이게 비싸지만. 입지 차이가 많이 나면 당연히 주전 선수 사야 되고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에 고덕 그라시움이 있고 네. 그 옆에 아르테온이 있고 네. 그 옆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네. 그라시움이 정말 너무 많이 올랐다 네. 하면은 아르테온하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사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시세가 뭐 거의 비등하다 하면은 제일 좋은 걸 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떤 그 얼마나 격차가 벌어졌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뭐 격차가 크지 않다면 당연히 뭐 그 동네 대장 사는 거고. 네. 근데 막 유독 그 대장만 먼저 치고 올라가는 동네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데들은 뭐 예를 들면 한 10% 20%막 차이가 나버린다. 그럼 좀 이상한 거니까. 네. 옆에 걸 사는 것도 맞습니다. 나쁘진 않다. 네. 근데 그 정도 돈이면 사실 다른 동네 가면은 완전 또 조금 더 싼 동네엔 완전 대장 아파트도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20억에 이 약간 2군을 살 거를 다른 동네로 가면은 이제 완전 거기 또 주전, 완전 대장 이런 네. 것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그 지역마다 쓸 수 있는 돈이 약간 제한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는 8억까지 쓰는 게 적당한데 막 9억, 10억 대장이 있다. 그럼 네. 저라면은 그건 안 살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제한선을 딱 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나타 풀업 살 바에는 그랜저 간다. 맞습니다. 이게 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냥 네. 무조건 그 아무리 좋은 동네라고 해도 네. 그 동네에서 대장이 막 자기만 치고 올라갈 수는 없다. 맞아요. 동네에 네. 한계선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지. 네.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지금 어떤 특정 동네에서 막 혼자만 비싼 거는 일종의 좀 단기 고점일 수도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그럴 수 가능성도 있죠. 있는 네.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요즘에 그 반포는 막 60억 하고 막 이러는데 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얘도 네. 지금 얘 혼자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 저도 이 금액 보고 좀 놀랐어요. 네. 왜냐면 그 전에 50억이 있었고 네. 그다음 55억이 있었고 그다음 60억이 있어가지고 좀 놀랐는데 최근엔 63억 뭐 64억 계약했다 뭐 이런 거 막 돌고 있거든요. 아 그거는 좀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9평인데 네. 30평대가. 이 30평대가 평당 2억이 가까운 거는 약간 좀 더 세월이 지나서 올 일이지 지금 너무 빨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막 60억을 찍어버리니까 네. 반포가 뭐 이렇게 50억, 60억인데 우리 동네가 이게 말이 되냐 하는 또 그런 생각들이 좀 퍼져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퍼지고 있죠. 예,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반포의 특정 아파트의 특정 몇 개의 물건이 그렇게 된 것이지. 맞아요. 반포 전체의 평균가가 이렇게 상승했다고 보기는 아직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반포 시세를 볼 때는 그 원베리를 보는 게 아니라 레미안 퍼스티지하고 반포 자이를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단지고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얘가 좀 정확한 시세일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여기도 좀 올랐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기는 국민 평수가 한 40억 정도 네. 하고 근데 저는 그게 현재로서는 적당하다고 봐요. 아. 반포에서는. 그러면 그 정도 가격대의 반포라면 네. 다른 지역들은 뭐 그 밑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게 소나타, 그랜저 뭐 이렇게 다 급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쩔 수 없는 좀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신축인 곳들은 네. 그 급지를 약간 넘어서서 가격대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굉장히 먼데 네. 신축이라는 이유로 비싼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요즘은 또 약간 아파트 세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 급이 다른 커뮤니티, 약간 급이 다른 조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살아보면 알아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연식으로 따질 수가 없다. 이 세대가 달라졌다. 완전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의 그 구형 아파트랑 지금은 아파트일 뿐이지 상품이 다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입지 차이가 비슷하면 당연히 커뮤니티 좋고 뭐 정말 적용 잘 되어 있고 이게 뭐 선호될 수도 있지만 입지 차이가 크다면 네. 일단 저는 땅값이 먼저라고 봐요. 땅값이 먼저고 왜냐면은 누구는 퇴근해서 금방 집에 가는데 네. 누구는 광역버스를 타고 가면 광역버스 기다리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근데 광역버스 타고 가면 커뮤니티가 문을 닫았어. 네, 이러면 또 즐길 거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커뮤니티가 좋아봐야 네. 집의 본질은 출퇴근 뭐 이런 거주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입지다. 네. 그렇게- 그리고 혹시 뭐 술 한잔하고 갔는데 네. 누구는 택시비 10,000원이면 가는데 누구는 막 6, 7만 원 내야 되고. 네. 근데 거기 커뮤니티는 좋아. 근데 그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이용 못한다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아예 그냥 약간 외곽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지역에 그런 네. 데들은 커뮤니티 막 이런 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거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나 부자처럼 보이려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네.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데 네. 그리고 또 약간 저렴하게 쓴다 이런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커뮤니티라는 게 또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네. 고쳐야 되기도 하고 맞아요. 뭐 유지비가 좀 들면서 또 막 그 중단하고 막 이런 맞아요. 것들도 좀 있잖아요. 있죠. 네, 그렇게- 그런데 전세로 살면 좋아요. 그런데 전세로 살아라. 전세 세입자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하긴 그러네요. 네. 전세로 살면서 신축을 좀 이렇게 맛을 보면 되는 것이지 네. 그걸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가 화려하게 된 곳들은 뭐 전세든 반전세든 거주를 하고 나머지 나의 자본들은 좀 입지 좋은 곳에 묻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자산 같은 거는 이제 입지, 그러니까 땅을 보고 좀 이렇게 맞아요. 사는 것이고 네. 이제 실생활은 말 그대로 이제 현실에 있는 어떤 그런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네. 이제 선택을 하면 좋겠다. 네, 근데 본인이 누려야 되는데 사실 커뮤니티 네. 쓰는 사람들 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네, 맞아요. 헬스장을 이게 아침에 가건 저녁에 가건 오는 사람들만 와요. 네. 네, 그리고 사우나를 가도 진짜 남자 사우나는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여자 사우나는 바글바글한데. 항상 할머니들이 이제 바지 잡고 계시잖아요. 텃세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쨌든 뭐 쓰는 사람만 쓰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축의 커뮤니티가 잘 돼 있으면 매수 수요가 붙기는 좀 좋잖아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혹하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꼭 안 써도 사실 네. 커뮤니티가 잘 돼 있으면 가격에 반영은 또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신축 선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약간 이런 동네 급지 입지 차이가 크지 않다면은 신축으로 가는 경우는 많은데 입지 차이가 너무 크다 보면은 좀 이거는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값을 너무 후하게 쳐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좀 생긴다. 그렇죠. 건물값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라서 네. 주의하셔야겠죠. 오히려
오히려 같은 값이라면 땅값이 좀 비싼 거를 사라.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재건축 같은 거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최근에 또 막 힘들었거든요. 되게 좀 막 이렇게 금리도 막 올라가고 뭐 네. 지금 공사비 막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사업도 막 지지부진하고 막 그러는데 네. 그럼 역설적으로 지금 같은 분위기에도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세요? 사업성 좋은 거는 좋다고 봐요. 뭐 여의도, 개포, 또 음. 잠실 쪽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좋다고 봐요. 목동 쪽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건 다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굳이 말하면 중저가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10억 이하의 것들, 뭐 이런 네. 것들도 많이 투자를 하셨었는데 네. 그거랑 어떤 사업성 좋은 거랑 좀 그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 금액이 낮아질수록 좀 지금 사업성이 좀 안 좋다고 봐야 될까요? 금액이 낮은 곳들은 재건축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거 된다고 해가지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네. 또 분담금이 아무리 적게 내야 한 5, 6억씩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과연 낼 사람들이 많은가?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 5억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죠.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소나타 그랜저 이 급 차이 뭐 이런 네. 거랑도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소나타를 타는데 튜닝에다가 5천만 원 넣어야 돼. 네. 1억이면 쉽지 않다. 그래서 5억짜리 집을 살고 있는데 내가 5억을 더 내면 10억이 되잖아요. 네. 10억이면 차라리 상급지 가고 말지.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급지 위주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떤 금액대라고 보면 한 20억이 넘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한 15억 정도라고. 최소 15억 네, 정도. 최소 15억. 지금 금액으로 15억은 이상이 돼야 네. 분담금도 좀 내가면서 할 수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또 해결되지 않겠는가. 항상 또 이런 일들이 또 반복돼 왔었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 없는 지금 사는 게 뭐 피나 이런 것도 좀 적게 주고 수익성이 또 길게 보면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앞으로 아예 좀 어렵다고 보세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보다는 그런 조합원 수도 적고 네. 뭐 사업성도 더 좋기 때문에 재개발은 저는 기회가 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재건축보다. 네. 네, 그래서 재개발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고가 아파트가 주변에 있지 않은 곳들은 아마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쯤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는 분들 되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생각보다 빨리 날릴 수도 있으니까.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은 막 봐야 된다. 10년, 20년 막 봐야 된다. 그 아주 뭐 오래 걸릴 수 있다. 그거는 고가 아파트, 목동, 여의도 이런 데들도 그런 곳들이 20년, 10년, 20년 봐야 되고 그렇지 않은 한 7, 8억대 재건축 뭐 한 그런 네. 것들은 한 4, 50년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2010년 초반 때, 네. 2013, 14년 때도 재건축 끝났다 막 그랬었는데 다시 네. 한번 또 광풍이 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다시 한번 광풍이 불 수 있을 만한 어떤 확률이나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다면 뭐 저금리로 확 내려가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네. 공사비가 진짜 지금 900만 원인데 네. 평균 이게 다시 한 700 정도로 떨어졌을 때 이게 코로나 전에 500이었거든요. 네. 근데 500까지는 못 갈 것 같고 한 700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인건비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이 700까지 떨어지긴 힘들 것 같아요. 그 공사비는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네, 그건 뭐 쉽진 않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정부에서 어쨌든 용적률을 풀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성을 좀 확보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될까요?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 그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서울시와 그런 어떤 지자체에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맞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임대 비율을 높이던지 아니면은 그 공공 체납 있잖아요. 네. 그 토지 체납 이거를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사실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진행이 더 빨리빨리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줄여주겠다고 말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또 막상 또 시작하면 또 좀 이것도 좀 주고 이것도 좀 지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기도 하는데 네, 안 해줄 겁니다.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이거 안 가져가면 다음에 가져갈 방법이 없으니까. 네. 이 서울시도 진심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재건축 이런 건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15억, 20억 넘어가는 곳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업성 좋은 곳들은 그냥 그런 거를 어떻게든 뭐 합의해 가면서 줘가면서 가더라도 네.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간다. 네, 그래서 뭐 분담금을 5, 6억씩 낸다 하더라도 현재 시세보다 훅 점프를 할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은 그냥 충분히 간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작가님 얘기를 또 종합을 해보면 그렇게 사업성이 좋은 데가 많지 않고 네. 그리고 사업성이 좋아도 10년, 20년을 봐야 된다면 이 서울 뭐 수도권에 정말 좋은 입지에 신축이 들어오는 거는
더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렵죠. 그러니까 최신축을 사놓으면 얘가 계속 지금 1등을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교 1등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면 네. 신축을 사놓는 게 결국에 투자성으로 봐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결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괜찮은 게 일단 신축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높아요. 그 투자금도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냥 뭐 신축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네, 이걸 사놓는 게 어떤 수익률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오히려 약간 좀 싸다고 준구축, 뭐 구축 이런 걸 사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입지가 동일한 그 조건일 때. 네, 근데 입지 차이가 나면은 구축이라도 구축 가는 게 맞고요. 네. 네, 근데 이게 동네가 비슷하다면은 이왕이면 신축 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게 다 다르지만 좀 규모가 좀 작은 단지인데 연식이 좀 좋은 거하고 네. 지금 대단지인데 좀 연식이 좀 나쁜 거 이런 것들이 가격이 또 비슷해가지고 고민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살아보면 또 대단지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단지가 작아도 신축이 좋아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취향의 영역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상급지로 갈수록 세대수가 조금 적어도 괜찮아요. 한 3,400세대 정도 돼도 최상급지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네.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아무리 신축이라도 3,400세 정도 되면 힘을 못 써요. 네. 네, 그래서 외곽으로 가면은 못해도 한 7,800세대는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럴 때는 차라리 좀 구축이지만 세대수 큰 게 더 낫죠. 이게 외곽일수록. 그 어떤 차이가 뭐에서 온다고 보세요? 땅값에서 온다고 봅니다.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그 3,400세대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워낙 비싸기 비싸니까. 때문에 그게 가지는 힘이 있는데 외곽에선 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최상급지라고 하는 곳들은 뭐 땅도 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싸니까 네.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또 묵을 수도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만 작은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작은데 싼 땅값인 곳들은 이제 뭐 이렇게 대단지들도 중간중간 다 있다 보니까 네. 내가 너무 작으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